안녕하십니까, 백평입니다. 예, 이 시간에는 경찰국 신설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같은 주장을 했었는데 그 당시 방송했던 유튜브 채널은 제가 변질을 좀 피하고 싶어서 자체적으로 이제 폭발을 시켰는데요. 그때 내용을 많은 분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검수완박 해야겠죠. 그리고 실제로 뭐 다른 선진 국가에서 검찰의 수사권 박탈은 아무 문제 없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꼭 수사권을, 지휘권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좀 특별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그 예전에 민주화운동을 할 때 제일 앞장서서 민주화운동을 방해했던, 탄압했던 그 실질적인 현장의 세력이 누구였습니까? 경찰입니다. 그리고 경찰도 상당히 문제 있는 수사를 많이 했어요. 1990년대 제 기억으로는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90년대부터 본격화된 게 경찰 대학교 출신의 엘리트입니다. 그 엘리트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저도 경찰대학교 시험 봤다가 떨어진 사람인데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경찰대학교를 떨어지면 서울대를 간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단적인 예를 들면은 그 영어 문제 같은 경우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뭐 예전에 그 한국고사라고 하나요? 그 큰 시험지의 앞면 한 면이 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 지문이 한 3분의 2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이 객관식 문제예요. 그래서 정말 빠르게 읽지 않는 한 시험 문제 자체를 볼 수가 없다. 그 정도로 경찰대학교 출신은 자타공인 엘리트입니다. 자, 이제 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하에 있었죠. 네, 아주 오랫동안 있었는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윤석열이 이제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 내부에서 나왔던 말들이 뭡니까? 특히 윤석열 자체도 했던 말이 뭡니까? 전문적인 그 법률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로부터 국민이 수사를 받고 또는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그 권리가 보호돼야 된다. 근데 경찰은 전문적인 법적 지식이 없어서 참 문제가 많다. 근데 맞는 말입니다. 그분들의 주장이 맞아요. 네, 전문적인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경찰은. 그럼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또 그 반면에 또 경찰이 그러면은 검찰보다 수사 못하느냐? 잘합니다. 잘하는 분들도 계시고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검찰도 잘하는 애들 잘하고 못하는 애들 못하고. 그러니까 뭐 누가 더 낫다 나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집단이 더 법적으로 전문가 집단이냐 그거는 말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그 경찰대 출신들 중에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나서도 그냥 경찰 내부에 남아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법률 지식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경찰대 출신들이나 검사들이나 큰 차이가 없다. 막상막하다. 그래서 경찰대 출신의 엘리트 중심으로 어떤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야, 우리가 이제 경찰대학교 이렇게 전국 최고, 서울대보다 더 위에 있는 이 초 엘리트 출신들이 이제 각급 서장으로 임명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총경부터 시작해서 쫙 포진이 되고 있는데, 우리 경찰이 검찰로부터 수사 지휘를 계속 받아야 돼? 이런 이제 얘기가 아주 많이 강하게 수십 년 동안 제기돼 왔어요.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경찰의 염원이 뭐냐면, 우리도 미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수사 지휘권을 좀 독자적으로 가지고 싶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 니네가 하라. 네, 바로 그겁니다. 경찰이 이제는 옛날처럼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순경 시험 봐서 승진하는 그런 고졸이 아니라, 우리도 유학 갔다 온 사람도 많고, 또 서울대보다 더 가기 힘든 경찰대 출신들도 많고, 그리고 경찰대 출신들이 보통 유학도 갔다 옵니다. 영국, 미국, 뭐 독일 유학 많이 갔다 옵니다. 다 국비 장학생들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국비 장학생 아무나 된 거 아니에요. 네, 예전 같은 경우는 토익이 한 680 만점이다 치면은 630, 뭐 50, 요 정도는 돼야 이제 국비 장학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제가 너무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저희가 이제 검경 출신들이 많은 집안이었기 때문에 양쪽 말을 다 들으면서 저는 성장해 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에도 경찰대 출신 엘리트들이 하는 말들을, 네, 어른들이 하는 말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경찰이 검찰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네. 그게 그 염원을 이뤄주면서 여러 가지 정말 종합적인 그 사회 각종 정말 다양한 세력의 결집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문재인 정부예요. 단순하게 촛불 집회로 태어난 건 아니고요. 물론 촛불 집회도 중요하죠. 근데 촛불 혁명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전국의 경찰이 몇 명입니까? 검찰로부터 수사권 독립을 바라는 경찰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거의 뭐 만장일치라고 봐도 돼요. 뭐 제대로 수사해가지고 수사 경위를 올리면 검사가 지 마음대로 뭐 불기소, 기소 정해버리니까, 뭐 압수수색 영장이나 뭐 구속영장도 경찰은 힘이 없어요. 그리고 경찰관들 중에 검찰 불려가서 밤새도록 취조당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서민들한테 뭐 돈 몇만 원 잘못 받아가지고 그거 약점 잡혀서 그냥 검찰한테 꼼짝 못하는 그런 거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더 슬픈 얘기지만, 경찰관들 중에 가방끈까지 짧은 분도 많아요. 그분들이 거의 뭐 석박사 수준의 교육을 받은 검사 앞에 가면 대학생과 초등학생이 싸우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게임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저런, 네, 박근혜 국정농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상황과 이해관계가 얽혀서 만들어진 게 문재인 정부예요. 그래서 그래, 예전에 제가 한 문재인 정부 내내 이제 이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SNS 중심으로 모여있는 그대 단체를 전부 다 뒤져봤습니다. 네. 뭐 국제 기자협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법률가 집단, 시민단체, 또 소상공인 기업인들, 뭐 중소기업들, 대기업 등등 여러 가지 이 각국의 시민단체들 또는 언론기관들을 다 돌아봤는데, 정말 많은 그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단순하게 문재인을 사모하는 그런 모임에 그치는 게 아니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적인 어떤 움직임의 염원, 흔히 말하면 이제 뭐 정치보복 또는 복수심이라고 할 수 있죠. 노무현 대 검찰, 이렇게 바라보는 그 대결 구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요. 이분들과 그 다음에 국가가 자신들의 아이들을 구해주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억울함, 세월호, 또 이제 삼성과 같은 재벌 중심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갑을 관계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나온 게 문재인 정부였던 거예요. 경찰은 그래서 검찰로부터 수사 지휘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런 염원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행안부에 경찰국장이 경찰대 출신이 아닌 사람이 그래서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어떻게 파가 갈리냐면, 경찰대 출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학과, 경찰행정학과 출신 세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만 나와서 또는 일반 대학교, 흔히 말하면 뭐 지잡대 출신의 그 경찰관 라인이 있고, 경찰행정학과 출신의 라인이 있고, 경찰대 출신 라인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제 경찰 간부 같은 경우는 뭐 사법고시 패스하고 나서도 변호사나 검사를 판사 포기하고 경찰 고위 간부로 또 특별 채용된 분도 계세요. 이 세력이 충돌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정권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다 보니까 이 경찰 조직이 힘쓰기 어렵게 된 거예요. 그럼 이럴 때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법적으로 좀 다룰 수 있는, 네,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이 있느냐, 구심점이 있느냐, 그것도 하나의 이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결구도적인 그런 정치적인 관계가 있어가지고 현재 경찰국이 바로 그래서 신설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검수완박의 숨겨진 진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왜냐면은 검찰이 수사권을 지휘를 하건, 또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을 하건, 아니면 분담을 하건, 그것이 과연 일반 서민들한테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일반 서민한테는 영향이 없어요. 민생사범 같은 경우는 누가 수사 지휘권을 갖건, 독점을 하건, 분담을 하건 딱히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누구한테 의미가 있느냐? 이제 라인을 통해서 이제 수사를 무마하는 그런 특권층. 예를 들면은 뭐 장제원 전 의원의 아들 같은 경우, 네, 장제원이 근데 지금 국회의원인가? 장제원 아들 같은 경우도, 네, 특권층 수사 사례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예전에 홍정욱 전 의원 딸, 또 마찬가지 케이스라고 저희 국민들이 많이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특혜를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입김을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관점에서의 검찰이 수사 지휘권을 갖느냐 마느냐, 그 문제인 것이지, 일반 서민들은 딱히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중요하죠. 왜? 자, 생각해 보세요. 국회의원들 중에 법률 전문가도 꽤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검찰 출신, 판사 출신, 변호사 출신 많습니다. 거기다가 또 상당히 잔별국은 사회적인, 네,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도 많죠. 자, 그분들이 노는 세상하고 일반 서민들이 노는 세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물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만의 리그에서 수사 지휘권을 누가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일반 국민에게는 딱히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검찰개혁, 검찰 요구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경찰 엘리트 조직과 검찰의 힘겨루기다,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진실에 부합합니다. 네,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